혼자 있을 때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람이 약 160명, 그중 절반 이상은 가정 안에서, 즉 혼자 있거나 가족 곁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약 70%는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겼던 것이죠. 자, 그럼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통증입니다. 흔히 왼쪽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꼭 왼쪽만 아픈 건 아닙니다. 명치 아래가 답답하거나 가슴 중앙이 눌리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통증은 12분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움직일 때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통증이 반복되면 이미 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와 달리 숨이 차고 특히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거나 앉아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심장에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체력이 떨어졌나 봐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심장이 이미 경고등을 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은땀입니다. 덥지도 않은데 등이나 목 뒤에서 땀이 줄줄 흐른다면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심장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차가운 땀과 함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진다면 즉시 몸을 멈추고 앉아야 합니다. 이때 움직이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지러움과 두통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보내지 못하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잠시라도 정신이 아찔하게 끊기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일시적인 혈류 차단이 일어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심장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간과하기 쉬운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왼팔 또는 어깨 통증입니다. 심장은 신경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심장 통증이 팔이나 어깨, 턱, 심지어 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가 이유 없이 묵직하거나 밤에 누워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식은땀, 어지러움, 왼쪽 어깨 통증,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줄 알고 기다리지만 심장 질환은 참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병은 아픈 순간보다 참는 시간 동안 진행된다. 즉, 오늘의 작은 통증이 내일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순간이 왔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10초 생존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단 10초 안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행동, 기침 심폐소생술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순간이 왔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10초 생존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방금 전까지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누워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 조금만이라는 시간이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1분이 됩니다. 이럴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에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이 이미 멈춰가고 있는 그 순간에는 단 몇 초의 망설임조차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 바로 기침 심폐소생술, 즉 기침으로 심장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심장학계에서도 검증된 응급대처법입니다.
2000년대 초 유럽 심장학회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 박동이 약해질 경우 기침을 통해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물론 완전한 심폐소생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버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 정확하게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고 느껴지면 즉시 앉은 자세로 몸을 안정시키세요. 누워 있으면 폐와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그 다음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에 공기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2초 뒤 가슴이 울릴 정도로 세게 하악 하고 기침합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기침이 아니라 온몸의 근육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기침은 단순히 숨을 뱉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침할 때 가슴 근육과 흉곽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마치 심장을 눌러주는 효과를 냅니다. 즉, 심폐소생술처럼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압박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행동을 2초마다 한 번씩 반복하세요. 숨 들이마시기 강한 기침, 숨 들이마시기 강한 기침. 이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 60대 남성이 운전 중 심장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TV 프로그램에서 기침 심폐소생술을 본 적이 있었죠. 그는 즉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강하게 기침을 반복했습니다. 5분 뒤 그는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했고 결국 생존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기침을 하지 않았다면 1분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단순한 기침이 그렇게 강력한 생명지킴이가 될까요? 그 이유는 혈류 유지에 있습니다. 기침을 하면 흉곽, 즉 가슴 속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 압력 변화가 심장을 강하게 자극해 멈추려는 박동을 다시 이어주거나 최소한 혈액을 잠시 동안 순환시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기침이 내 몸이 스스로 하는 심장 마사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은 혼자 있을 때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 CPR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의식이 명확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미 의식이 희미하거나 쓰러질 것 같을 정도로 어지럽다면 무리하게 기침을 시도하지 마세요. 이때는 즉시 119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구조대의 지시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 기침 심폐소생술은 결국 시간을 벌어주는 기술입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몸 안의 혈류를 유지시켜주는 응급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몇 분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생명 전체가 멈추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준비한다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2초마다 강하게 기침. 그것이 바로 혼자 있을 때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건 의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심장이 멈춘 뒤 단 4분, 그 안에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끊기고 4분을 넘기면 뇌세포가 서서히 죽기 시작합니다. 6분이 지나면 심장은 다시 뛰더라도 뇌는 되돌아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심장마비가 왔을 때 4분 안에 구조대가 올 수 있을까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119가 출동하더라도 도착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7분입니다. 지방의 농촌 지역은 10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즉, 그 시간을 혼자서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에서 배운 10초 생존법은 바로 그 7분을 견디기 위한 첫 번째 방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행동이 바로
119 구조 요청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써보셨나요? 대부분은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십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멎기 전에는 팔이 저리고 손끝이 굳어지며 화면을 눌러 전화번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지금 당장 집에서 이 연습을 꼭 해보세요. 시리야, 119 전화해. 빅스비야, 119 연결해줘. 구글 어시스턴트 긴급전화 걸어줘.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소리 지르는 것도 생존의 행동입니다. 심장마비는 단순히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폭발 같은 현상입니다. 그때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렵더라도 있는 힘껏 외치세요. 가슴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아파트라면 위층, 아래층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고 근처에 있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은 자동심장 충격기 AED가 공공장소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실, 마트, 심지어 경비실에도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함께 계시다면 AED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건 평소엔 필요 없어 보여도 단 한 번의 순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준비입니다. AED는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을 켜면 기계가 음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심장 충격을 준비합니다. 떨어지세요. 이 세 단계면 끝입니다. 누구든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은 절대 멀리 두지 마세요. TV 옆이나 식탁 위가 아니라 항상 손 닿는 곳, 침대 머리맡에 두는 게 원칙입니다. 둘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긴급 연락처 자동 발신을 설정해 두세요. 스마트폰에는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5번 연속 누르면 미리 지정한 번호로 자동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위치 공유가 시작됩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을 대신해 구조를 부릅니다. 셋째, 평소 집안에서 전화기나 AED, 손전등 등의 위치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도록 하세요. 응급은 언제나 그 순간의 기억으로만 작동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은 하늘이 내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을 한번 켜보세요. 집 근처 AED 위치를 검색해 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언젠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응급 대처법은 심장마비가 이미 왔을 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상황이 오지 않게 미리 막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쌓인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부터 줄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의 2배가 넘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은 늘 과로 상태가 됩니다. 특히 젓갈, 김치, 라면, 찌개, 국물 요리는 소금이 숨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나는 국물은 조금만 먹는다. 그게 쌓이면 한 달에 소금 한 숟갈이 됩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튀김, 버터, 크림, 과자류 안에는 포화지방이라는 심장의 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조용히 혈관을 좁히고 결국 심장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조금씩 줄이기. 소금은 절반, 기름은 3분의 1. 그리고 매일 한 끼는 싱겁고 맑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심장을 살립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를 잊지 마세요. 심장은 근육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지고 움직이면 강해집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걷는 건 심장을 위한 최고의 약이다.
하루에 단 30분만 걸어도 심장질환의 위험이 4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꼭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가벼운 산책, 동네 한 바퀴, 심장이 너무 뛰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무릎이 아프시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혹은 TV 보면서 팔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되면 심장은 그 리듬에 맞춰 안정됩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수면이 심장의 숨은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는데 왜 심장이 두근거리지? 그 원인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걱정,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이 반복되면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긴장시키며 심장을 쉴 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명상, 기도, 음악, 산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음이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심장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성인에게 필요한 잠은 평균 7시간입니다. 그보다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밤새 쉬지 못한 채 계속 일하게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의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게 몸의 리듬을 지켜주고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넷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심장 건강과 물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혈류가 부드럽게 순환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마르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의사들은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의 수분을 권장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컵씩 자주 천천히. 특히 아침 기상 후 한 컵의 물은 심장을 깨우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평온해지고 심장은 고요해집니다. 심장은 그 어떤 장기보다 감정에 민감한 기관입니다. 음식보다, 운동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심장의 리듬을 만듭니다. 심장은 우리 몸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 심장에게 하루에 단 30분의 산책과 한 모금의 물, 그리고 잠깐의 평화를 선물해 주세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심장은 평생 우리 곁에 남아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응급 상황이라 하면 마치 남의 일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그것도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아는 것이 곧 살아남는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10초 생존법, 음성 호출로 119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평소의 습관들,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면 그 어떤 위급한 순간이 와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기적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 기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